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방법에는 기소와 불기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물론 송치 처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 이번 시간인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입니다. 먼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부터 살펴보면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일단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항고는 형사소송법 258조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고소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고소고발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혐의 없는데 나는 기소유예 처분받은 것이 억울하다, 이런 사유를 내세워서 역시 항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방검찰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만약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을 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30일 내에 그 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고요. 항고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네, 기간이 지나도 소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재항고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권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260조에 따라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고소인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범죄의 고소인, 그리고 형법 123조 내지 126조의 고발인, 이 사람들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을 제외한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부하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항고는 형법 123조 내지 126조의 고발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고발인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 제124조는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제125조는 폭행, 가혹행위,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고요. 항고와 마찬가지로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항고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하고요.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보면요. 재정신청제도라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제도는 검찰 내부의 시정제도라는 점에서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정신청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정신청이 이유 있을 때 고등법원은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강제된다는 의미에서 기소 강제 절차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재정신청의 신청권자에 대해서 보면요. 앞서 항고 부분에서 잠깐 본 바가 있습니다만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이때는 모든 범죄의 고소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괄호 속에 보시는 것처럼 형법 123조 직권남용부터 126조까지 피의사실 공표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자도 포함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당고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인 점에 주의하셔야겠죠. 다만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읽고 재정신청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65 58 결정인데요. 판례를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 특히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지요.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 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알 수 있죠. 헌법 제9조는 당시 88년도 1월 당시의 헌법이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히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규정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동피의자의 피의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은 인권 침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 원심판 시와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그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이른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힌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신청의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원래 위에서 봤던 항고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찰 항고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죠. 첫 번째,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두 번째,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세 번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고를 해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위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은 11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 즉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되는데요. 아래에서 보는 2009도 224호 판결에서는 재정신청서의 기재 요건을 위반을 했는데 재정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잘못이 있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서 본안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참조 판례도 두 개가 더 실려 있죠. 그래서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안이고요. 참조 판례 2는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데 이를 간과한 채, 예를 들면 고소인이 아니었다든지 형법 123조 내지 126조의 고발 사건이 아니었었겠죠. 그런데도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본안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한편 재정신청은 당연히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고요. 공동신청권자 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전원을 위하여 재정신청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다시 뒷부분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겠고요.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편 취소할 수가 있겠죠.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겠고요. 공동신청권자 중 한 사람이 재정신청을 했을 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과는 달리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정신청이 이루어지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처리하게 되는데요.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서 고등법원에 송부를 해야 되고요. 다만 260조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60조 2항 각호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각주 10일에 있는 것처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항고 이후 제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통지를 받은 경우라든지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든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구분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첫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처리 절차에 이어서 고등법원이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재정 신청을 심리 결정하는 고등법원 절차의 구조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절차 관여가 배제된다는 수사설을 취하게 되면 수사에는 보통 절차 관여가 배제가 되니까요. 항고소송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건에 있어서 항고소송에 준하는 소송 절차다. 중간설, 수사와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 유사설, 밀행성의 원칙과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소송 절차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점은 신청인의 참여권을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고등법원의 절차 진행에서 어느 정도의 처분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시면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압수수색 검증 등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수사에 준한다고 보면 긍정설의 견해를 취하게 될 것이고요. 소송설로 가게 되면 법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하게 될 것인데, 어쨌거나 그 설명하는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역시 수사설에 의하면 기피 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요. 부정설을 취하게 될 것이고, 소송설의 입장에 선다면 긍정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실정법상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죠. 다만 법원은 26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고등법원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위에서 봤던 262조 2항 후단에 따라서 필요했던 부분이었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첫째,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했을 때 본안에서 그것을 다툴 수 있는지를 위에 판례에서 살펴보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어떤 결정 및 명령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37조 제3항 금방 살펴봤던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을 조사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구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취하던 간에 일단 실정법상으로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의해서 사실조사권이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무상 필요한 경우 검증, 감정 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있고요. 피의자 신문도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실무상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강제처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어 왔는데 가능하다면 강제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사 절차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피의자 신문을 위한 구인, 또 압수수색, 검증 등의 강제처분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항고의 절차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항고 절차는 아직 저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재정신청의 이유 유무는 불기소 처분 후 결정시까지 발견된 증거, 결정시까지의 사정을 다 감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판결이죠. 9352 결정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 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무혐의한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해야, 무혐의는 아니고 혐의는 있는데 무혐의한 사안이라도 결과적으로 기소유예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선고된 2008 헌마 578, 2009 헌마 41, 98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는요.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를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제262조 제3항 및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262조의 이 본문이 재정 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 또 262조 제4항에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항고, 재항고를 아직 저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415조의 재항고까지 못하게 한 것이냐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재판 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2항의 결론에 대해서 이 쟁점 2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415조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까지 재항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고요. 여러분이 틈을 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강의 시간에는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결정을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2012모 1090 결정은요. 1090호 결정은 재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같이 헌법재판소 판례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정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재정 결정이 생기게 돼 재정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공소는 취소할 수 있는데
공소제기 결정,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서 공소제기해놓고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그 절차가 다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검사가 무죄 재판을 구하는 논고를 할 수 있느냐. 기껏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거쳐서 공소제기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할 수 있느냐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할 수 없지만 무죄 구형을 무죄 논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죄 구형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한편 공소 취소하는 것 이외에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공판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상소를 제기한다든지 같은 검사의 권리 행사는 보통 통상사건의 경우와 같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의 의의에 대해서 보시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는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죠. 보충성의 원칙이죠. 위 단서 조항을 보충성의 원칙을 단서 조항을 규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구제 절차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후적, 보충적 구제 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전심 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 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해서 전심 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과 헌법소원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하였고요. 과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고소고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무혐의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이 억울하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느냐. 또 혐의 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재정신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0년 6월 24일 선고된 2008 헌마 716 결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피의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고소에 의해서 수사가 됐으면 재정신청으로 가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런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고소 없이 곧바로 제기된 피해자의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해서 적법한지, 왜냐하면 고소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해서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정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검찰 항고와 재항고, 그리고 재정신청, 나아가서 헌법소원, 이렇게 세 가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공소 제기 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